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1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에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감사 스마일도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제 제가 고양시장 후보자 최종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고양신문을 갖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성호 기자님의 선거 기획, 선거 때마다 자족도시 공약, 고양 시민들 기업 일자리 유치 목마르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는 일산 동구하고 일산 서구 그리고 내일은 덕양구로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6일 지방선거가 이것만은 해결하자라고 지금 헤드라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고양시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 시민이 지금 거의 110만 명, 109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 고양 시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 전경입니다. 제가 고양국제 꽃박람회도 다녀오고 고양시의 일단 주변 곳곳을 다녀보니까 정말 일기 신도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살기 좋아서는 안 되고 고양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를 고양시에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시장이 이번 6월 1일 선거 때 꼭 당선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자족도시 실현을 갖다가 지금 30년 전부터 외쳤는데 자족도시가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평 JDS 개발도 지금 앞두고 있고요. 혐오시설 이전은 언제쯤 되면서 또 트램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 관련해가지고는 고양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대선 이후에 곧바로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노리는 일산 지역, 일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감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부동산 이슈에 일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산 중앙로에서 바라본 호수마을과 강촌마을 아파트 단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일산 신도시가 생긴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기업하고 일자리는 지금 유치는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킨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킨텍스도 약간 반쪽짜리 마이스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도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서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고양 특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산 일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고양시가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만 늘었고 일자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으면서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양시에서 기업을 하는 것보다 서울 아니면 뭐 파주라든지 뭐 김포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대기업들의 유치가 아직까지는 전무한데 앞으로 정말 새롭게 6월 1일 날 선출되실 고양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 자족도시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고양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지나서 또 4년 후에 또 새로운 또 시장이 또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이번에는 고양 시민들이 투표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부지 면적 10만 평에 달하는 축구장 46개 넓이의 CJ 라이브시티 조감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CJ가 야심차게 이제 고양시에 이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양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더 많은 CJ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대형 도시개발이 몰린 일산, 이번엔 기업 유치 성공할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들어올 거로 계획돼 있다라고 해서 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들어오는 걸 계획을 갖다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안들이 좀 마련되어서 고양시 자족부지뿐만 아니라 킨텍스 인근이라든지 호수공원 건너편에 있는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까지 모든 부지가 다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해서 늦어도 2025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완공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유일하게 진출한 대기업이 CJ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면 그러겠지만 정말 우리 고양 시민들은 CJ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CJ 관련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구매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8층짜리 초고층 빌딩도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CJ의 이 랜드마크 빌딩 들어오는 걸로 전 정말 제 감사스마일 그 TV 그 조회수가 최다로 지금 랭킹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순조롭게 잘 들어오기를 갖다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방송 영상밸리 같은 경우에 주거단지 개발은 확정됐는데 방송국 유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인 홍정민 이용우 의원님께서 KBS 유치 가능성을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교통 및 자족 세희망 JDS 개발도 지금 JDS 지구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공개발로 재추진다는 소식이 지난해 연말에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재지만 지금 아직 창릉이라든지 대국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JDS 개발까지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우려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선출될 고양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호선 급행. 제가 구파 발행에서 끝나니까 대학까지 다니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다고 당장 구파 발행을 갖다 대화행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을 갖다 하는 사람들, 일산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3호선 급행도 공약에 반영돼 있으니까 3호선 급행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 확충도 앞으로 광역버스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도 좀 확충을 좀 해서 이런 외곽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닌 또 그런 인구 밀도가 좀 낮은 지역들도 교통의 불평등이 좀 없도록 이런 것들도 좀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도에 붉은색 점선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는 장항로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계획으로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공사가 또 진행되고요. 장항로 호수로 연결 도로라든지 장항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장항 굴다리 교차로 등 신평 IC까지 이런 것들도 한류월드 IC까지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항지구로도 이제 앞으로 장항 택지지구 또 이제 빠르면 2023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도 계획대로 좀 들어오고 여기에서 좀 빠졌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올해 꼭 유치가 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식사동의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좀 안 되나요?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동 같은 경우에 지금 트램 유치가 확정됐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민선 8기가 꼭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요.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고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의선이 일산 신도시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램으로 좀 연결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풍동 2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좋은데 단절된 환경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램도 중산동까지 연장하라라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의 식사동 트램도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 교통 이슈 외에 민생정책에도 관심을 좀 많이 보였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방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고양시의 차기 시장님께서 어떤 분이 선출이 돼야지만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어서 고양신문 이성호 기자님의 고양시 의회에서 식사에서 백마, 마두, 장항지구로 신규 트램 노선을 제안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고양시 의회에서 지금 끝나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고양시 의원이라든지 뭐 도의원 그리고 고양시장님께서 이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교통대책특위에서 활동 결과 보고서에 담겨 있는 신규 트렌드 모션을 보게 되면 킨텍스로부터 여기에 지금 빠졌는데 이제 식사동 그리고 대구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킨텍스 그리고 장항지구 그리고 이제 백마 식사동 풍산동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지금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곡에서 고양시청 식사동 노선으로 더해가지고 식사동에서 백마역, 마두역, 장항주택지구, 방송영상밸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신규 노선이 제한됐는데 저는 대곡에서 식사동까지 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방송영상밸리까지 연결되는 신규 노선이 좀 이렇게 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호수공원 남단에 장항하고 킨텍스도 연결하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고양시 의회에서 신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신규 트램 노선을 갖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음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그리고 다음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어받아 가지고 무난하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산의 고양시의 내부 교통망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덕양구에서 일산 동구 서구로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요. 일산 동구 서구에서 서울이라든지 덕양구로 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이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중앙에 군부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고 인구가 120만, 130만까지 늘어난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트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화성 같은 경우 70만에서 80만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는 동탄 신도시 내에 트램이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 신도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미래 신도시도 지금 트램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미래 신도시보다 저희가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꼭 고양시에 신규 트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 5월부터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신교통대책특위가 이달 말까지만 활동하는데 아마 이게 다음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이어받아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마무리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좀 안타깝습니다. 고양시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제 교통대책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자리까지 창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이제 이런 뭐 정치권에서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줘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정말 고양 시민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수원 호매실 제가 그때 예타 2년 전에 됐을 때 수원시장님부터 해가지고 막 삭발하고 거기 호매실에 계시는 그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에서 모든 분들이 거기 가서 농성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양시는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삼성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데 삼성까지 연결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연결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일산 킨텍스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신분당 서북부 연장을 먼저 1차적으로 끝내고 이어서 킨텍스까지 연장하는 거를 저는 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일산 동구 서구, 일산 1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뭐 넘어야 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든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엊그제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시지가 6억인데 11억까지 또 진행을 하겠다고 또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1주택자가 12억까지 지금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2주택자라고 해가지고 6억까지 지금 공시지가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증여도 자녀에게 증여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지금 증여도 상향이 되고, 그러니까 물가라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런 했었던 법을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지금 2022년도에 특례시가 됐습니다. 이제 일자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갖다가 놓친다고 하면 정말 저희 고양 시민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서말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다음번 민선 8기는 누가 고양시를 갖다가 잘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끝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은데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